이제 토지 이동은 이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토지의 표시. 자, 절차적 흐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 소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다시 지적 공부를 뭐해서 정리를 해서 외부의 정보를 뭐 해야 한다? 공시한다. 이 구조거든요. 그럼 일단 1단계 과정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과정. 2단계 과정은 이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다시 정리해서 공시하는 과정. 이렇게요. 그럼 공시 파트에서는 1단계에서 배웠으니까 여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 구정이 가장 큰 구성이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런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다? 11가지. 그럼 11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럼 이 6가지가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뭐한다? 부과하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몇 개? 6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몇 개다? 5개. 그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해서 몇 개다? 5개. 5개 이렇게. 그럼 이러한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죠. 그럼 정리하려면 누가? 원칙,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뭐 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상의 토지의 표시에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정리가 끝났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정리가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준다? 통지. 이렇게요. 그 절차가 2단계 절차라고요. 2단계 이 절차가 끝나면 행정적 업무가 뭐 한다? 끝나요.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바로 암기합니다. 토지 이동의 사유가 몇 가지? 자, 암기해 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여기까지는 며칠, 기본적으로 며칠? 60일.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 이렇게 해서 딱 클리어해 놓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얘네들은 신청 의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틀이 잡혀져 있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아.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뭘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런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토지 이동을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는 주체가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제3자가 뭐 한다? 대위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이동 신청에 특례를 적용받아서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에 하거든요. 그럼 소관청에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적 공부를 뭐 할 거다?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니까 지적 공부가 만약에 화재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지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복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가 끝나요. 그럼 정리가 끝나면 토지의 표시를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에도 일치를 시켜줘야 하니까 정리가 끝나면 이제 정리 후 뭘 한다?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부와 대장을 일단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라고 뭐 한다? 통지를 해주면 된다고요. 통지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게. 여기까지 하면 2단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냐 이제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 얘네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작년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토지이동의 사유 11가지 중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게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나올 거다. 근데 얘네들이 각각 한 문항씩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한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비중이 더 높다? 축척 변경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리하면 무조건 하나는 확실하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뭐다? 축척 변경 하나, 등록사항 정정해서 하나, 각각 한 문제 나왔다고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굳이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합병해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다? 합병 나왔죠. 그래서 또 수업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합병에서 또 나온다면 합병할 수 있니? 합병할 수 없니? 그게 1순위입니다 했는데 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선생님 신규 등록은 안 나옵니까? 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신규 등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냐면 제가 등기 촉탁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 11가지 사유들은요. 이제 정리가 흐름을 보세요.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 뭘 해줘야 한다? 등기 촉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등기부하고 일치시킨다 만다란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뭐 등기부가 있어야 뭐 일치를 시킬 건데. 그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 나오면 항상 정답은 뭐다? 신규 등록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그렇게 구성되는 거. 대부분. 왜냐하면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요. 내었을 때 지문 5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5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작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선생님 좀, 그래도 좀 너무 암기할 게 없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뭐 한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지문은 딱 5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시개발사업은 출제원이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신경 써서 볼 거고요. 그렇다고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인이 꾀를 낸다면 이렇게 낼 거예요. 토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면 지문 하나씩은 낼 수 있겠다. 그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과거의 출제인이 그렇게 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나올 빈도가 높은 거 체크했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되는 지문 정도만 내가 정확하게 암기하면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리해버리면 된다고요. 됐죠?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절차적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것은 뭐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여기서 이 키워드는 뭐냐면요. 토지의 표시, 이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소유자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는 토지 이동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거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의 일반 원칙 보시게 되면 토지 이동의 자유가 발생하면 누가 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뭘 한다?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을 하면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문은요. 토지 등록에서도 한번 정리했거든요. 토지의 표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토지의 표시잖아요. 지목 이거 다 토지의 표시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얘네들도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를 결국은 누가 결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설문에서 뭐가 나오면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든 토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문이 달라진다고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구다? 국장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토지의 표시인데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나오면 토지 이동이 나오면 지적소관청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누구의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죠? 자, 해결했고요.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직권으로 할 때 절차적 흐름, 그죠? 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토지 이동 현황을 뭐하고 조사하고,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순서 5가지. 그럼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뭐별로?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딱 클리어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서는 제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면 신규 등록 신청서, 등록 전환이라면 등록 전환 신청서, 분할이라면 분할 신청서 이렇게 되겠죠. 그걸 뭐로 해라?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서에는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이라면 신규 등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분할이라면 분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뭐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첨부 서면들을요, 지적소관청에서 뭐 하더라?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고, 야, 니네들이 서류 관리하고 있잖아. 니네들이 확인해. 하면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고요. 누가 확인함으로써? 지적소관청에서 확인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때 지적소관청 이거 조회하시고요. 근데 이 지문은 토지 이동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문이에요. 그럼 어떤 지문이 나오든 자, 지목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목 변경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지목 변경과 관련되는 자료 제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련되는 증빙 자료를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누구의 확인?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예. 네. 됐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된다? 신규 등록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규 등록에서의 정답의 결정 요소를 항상 공부할 때는요.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토지 이동 자유들은요. 다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근데 신규 등록은 절차상에서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 그럼 정답의 결정 요소는 다 등기부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요. 일단 우리는 소유자에 관한 입증 자료는 다 뭐가 기준이다? 등기와 관련되는 자료가 기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소유자는 권리관계니까. 예. 근데 신규 등록만큼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야, 너가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라고 했을 때는 등기부와 관련되는 서면은 제출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뭘 제출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출제인이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법원 확정, 판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때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등기부와 관련되는 서면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안 되니까 그럼 뭐 가지고 해야 되니? 자동 판매기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하나 끝.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다예요.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신규 등록은 당연히 뭘 해야 되고, 측량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측량할 거니, 안 할 거니, 이 말은 뭐다? 도면의 경계선 그릴 거니, 그리지 않을 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하면 도면에 경계선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야지.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경계선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적 측량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지문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날짜는 이제 두 번, 세 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다 60일이라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며칠? 90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지문을 낸다면, 굳이 독립적인 문제를 낸다면 내릴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판매기소.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너무너무 오래전에 신규 등록 신청서에 제출해야 될 증빙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판, 2번 매, 3번 기, 4번 소, 5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정답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은 당연히 마찬가지. 그러한 서류를 누가 관리한다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한다면 누구의 확인? 소관청의 확인.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출제인이 계속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끝. 자, 가끔씩 신규 등록에서 소유자.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수 없죠. 그 뭐다? 판매 기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결정해서 등록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신규 등록만큼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소유자를 누구로 해라? 국.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에서 키포인트가 있냐면, 등록전의 용어의 정의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여러분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산, 그죠? 이렇게 토지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토지를 뭐 한다?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려면 이 토지는 뭐 한다? 산을 폭파시켜 가지고요, 토지의 용도를 뭐 한다? 바꿔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록 전환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일반적으로는 수반한다라고 하지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안 써요.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서 등록하는 것, 이게 뭐다? 지목 변경이고요. 그럼 토지대장에서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 이걸 대로 바꾼다. 그럼 이거는 뭐다? 지목 변경이라고요. 근데 등록 전환은 지목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 지적 공부의 종류가 바뀐단 말이에요. 지적 공부의 종류가. 이게 등록 전환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것에 키워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과 관련해서의 지문의 구성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토지가 어디에 있었다?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럼 나의 토지가 임야도에 있었다가 지적도로 옮겨가려면 측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며, 측량. 측량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측량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측량을 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대장에다가 지적도에다가 면적이라든지 뭐 경계라는 것을 새롭게 결정해서 등록해줘야 될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임야도의 축척은 얼마를 씁니까?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뭐다? 이 60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해서 도면에 경계 등록하고 거기에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건데 이제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뭐 한다? 다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할 거니까 면적값도 오차가 과거보다는 오차값이 뭐 한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등록전환에서 키워드는 뭐다? 기존 면적값하고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값은 같을 수가 없으니 그때 발생하는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등록전환에서의 정답의 결정 요소라고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는데 무슨 오차가 나오고 면적이 차이가 발생하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시점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냥. 근데 나는 논리적으로 흐름을 잡고 정확하게 암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시 뭐 한다? 심화과정 가서 이론 정리를 한번 다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측량, 축척이 기준이 되어서 고축척으로 가면 갈수록 경계의 정밀도는 높아진다.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오차값이 줄어든다. 면적은 도면상에서 산출하니까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면적의 오차값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가게 되면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면적을 측정해도 면적의 오차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기존 면적과 고축척으로 한 면적값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게 갑자기 뭐 10, 20, 100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면적의 차이는 발생하는데 그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거냐 초과일 거냐 그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런 논리적 흐름이 어느 정도로 큰 알고리즘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럼 그렇다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뭐 공시법, 지적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닐 거고 이 시점에 다시 또 심화를 가가지고 연구할 거냐 안 할 거냐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군가 물어보러 온다면 저는 뭐 한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알고리즘을 잡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암기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일단 뭐 모르겠으면 그냥 다 암기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지적법을 응용이라는 게 없거든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 과거에는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는 하나는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는 산지관리법, 뭐다? 건축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게 등록전환의 대표 토지거든요. 참고로 실무에서 토지와 관련되는 일을 하실 분들은요. 이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에 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전환이 되면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등록전환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거든요. 근데 등록전환이 되는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임야 있잖아요. 임야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 원칙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뭐도 있다? 임야도 있다고요. 그게 뭐다? 등록 전환이 된 토지예요. 근데 지목 변경을 수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런 토지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3번 이런 거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거든요. 그럼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으면 뭐 해야 한다? 지목 변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관련 법규 등에 의해 가지고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다? 등록 전환은 하되 뭐는 안 된다? 지목 변경은 없이 그럼 지목이 뭐인 상태로? 임야인 상태로 이래요. 그럼 이런 토지들은 실제 현황은 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야는 아니다고요. 근데 지목은 뭐로 돼 있다? 임야. 그래서 같은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와 임야 대장인 임야는 뭐다? 질적으로 뭐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다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백필지가 있어.
99필지는 뭐 한다? 등록 전환이 되는데 딱 한 필지가 안 된 거야. 그럼 그 한 필지를 위해서 임야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넘어갔으니까 주변 토지 다 넘어갔으니까 야 너도 그냥 함께 넘어가. 그럼 그때는 지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느낌이 어때요?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등록될 수 있는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는 아무래도 뭐한다? 뭔가 주변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토지거나 사실상 형질은 뭐한다? 임야가 아닌 상태이거나 그런 경우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서 토지를 분할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 분할이 되어 있고 아직 형질 변경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장차 뭐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어디서 관리가 되어라?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렇게 조문이 있었습니다.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과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으로 구별을 했었어요. 1번이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등록전환의 가장 대표적 사유라고요. 2번, 3번, 4번은 과거 법조문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구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네 가지가 다 뭐다?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하나만 정확하게 일단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선생님 암기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 온다면 토지 이동에서요. 임야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이동사유가 임야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동사유는 뭐밖에 없다? 등록 전환밖에 없어요. 왜? 등록 전환의 용어의 정의가 임야대장 어디에서?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모르겠어. 그럼 임야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대상 토지를 가지고 물어보면 임야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구나라고 이렇게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며칠이다? 60일.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등록 전환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등록 전환 성과가 나오겠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 지적도의 새로운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한다고요. 자, 그 다음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등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암기가 아니라 당연히 기존 면적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굳이 암기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해야 한다? 결과물을 기준으로 토지대장 지적도의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지 기존 면적을 등록해서는 아니요. 기존 면적을 등록할 것 같으면 뭐 측량할 필요도 없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라고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자,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하고요. 등록 전환될 면적은 뭐예요?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이 등록 전환 면적 아닙니까? 그럼 이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미세하게나마. 그럼 그게 오차 허용 범위 뭐라면 이내라면 굳이 별다른 정리하지 말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그냥 등록하고 임야대장 임야도는 뭐한다? 폐쇄시켜버리면 된다고요. 왜? 토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했으니까.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절차적 과정상에서 선조치 사항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는 옮겨 등록하고 폐쇄할 거잖아요. 폐쇄하기 전에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뭐한 후에 정정한 후에 옮겨 등록해라라는 거예요. 옮겨 등록하고 폐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내라면 그냥 폐쇄. 옮겨 등록하고 초과할 때는 뭐 한다? 기존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소관청이 뭐한 후에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폐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직권으로 뭐한 후에 정정한 후 이거라고. 그러니까 딱 봐도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만한 거는 없고 굳이 물어본다면 뭐다? 이 면적의 결정 방법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 전환에 모의고사가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 뭐다? 직권 정정 이거 가지고 정답 낸다고요. 틀리게 할 때는 소유자가 뭐하여 신청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내죠. 그래서 요 지문 하나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됐고요. 자, 그다음
분할. 분할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분할이라 하는데, 자, 분할 파트에서는 또 저를 잠시만 볼게요. 이 분할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 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경계 있잖아요, 경계. 우리가 경계에서 분할과 관련되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한다.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는 없다. 판공도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거 배우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해요. 분할 측량을 하려면 지상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할할지 말뚝 설치하고 해야 돼요. 말뚝 설치 없이 해야 돼요. 말뚝 설치하고. 그럼 분할 측량을 할 때는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뭐한 후에 설치한 후에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 경계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 경계에서 배운 내용을 경계에서 이미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할 파트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분할은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분할은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의 토지가 있다. 국가가 왜 당신 토지 한 필지로 가지고 있니? 빨리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가져. 라고 국가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 말이 안 된다. 내 토지를 내가 한 필지로 가지든 나누어 가지든 토지 소유자 마음이지. 국가가 강제하면 안 되죠.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국가가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며칠이다? 60일이라고 60일. 그럼 60일의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뭐다? 일용이 토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일용이인 경우에는 며칠? 60일. 그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1번, 2번, 3번이 분할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 중에서 몇 번은? 3번. 일용이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한다. 이거 하나는 가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칙적인 지분, 이제 1번과 2번 지분과 같은 경우에서 보면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지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토지 일부를 팔지, 토지 전부를 팔지는 국가가 정합니까? 토지 소유자 마음입니까? 토지 소유자 마음이잖아요. 그럼 나는 일부를 팔고 싶다. 그럼 뭐 한다? 분할해서 팔면 되고, 전부를 팔고 싶다면 분할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토지 일부를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해라? 분할 신청하라는 거예요. 또 판결이 났습니다. 토지 일부를 넘겨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분할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토지 일부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뭐 해서 분할해서 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토지 일부. 또 공유 토지에 뭐 한다? 분할에 합의 됐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일용이인 경우에만 며칠? 60일. 그럼 일용이인 경우에는 왜 60일이냐면요. 이거 빠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17번지 필지 지목이 전. 이 전이죠. 여기 일부에 형질 변경으로 지목을 뭐로 바꿨다? 대. 그럼 대로 바꾸면 지목 변경해야 되죠. 지목 변경하면 한 필지 2개의 지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한다?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목 변경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며칠? 60일.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분할을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할이 뭐다? 60일이라고요. 이게 분할인 실질적 의미의 60일이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다? 지목 변경 때문에. 지목 변경을 며칠 이내라고 한다? 60일. 하러 갈 때 한 개만 할 수는 없고 항상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일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과 관련해서 가장 수험생들이 그래도 이거는 왜 분할이지? 라고 의문이 드는 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한다?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할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문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이거 기억자 맞아요. 기억자. 과거 수업할 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면적은 같다. 아래 토지는 토지가 이쁘다. 위에 토지는 토지가 안 이쁘다. 맞나요? 면적은 같은데 제가 선물을 주면 1번, 2번 뭘 준다? 여러분 그때 1번 준다고 그랬거든. 나쁜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다면 1번. 만약에 1번 토지는 토지 이용상 2번에 비해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해서 분할해서 2필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뭐다? 기억자 떠올리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자, 여러분이 내가 분할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토지를 분할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분할하려고 딱 보니까 그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야.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안 받아야 돼? 당연하죠. 근데 분할 대상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라면 반드시 뭐부터 받고, 허가를 받고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 허가, 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라면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뭐한 후에 받고 나서 분할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토지가. 됐고요. 그다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할 신청할 때 지목 변경, 잘 들어야 돼요. 분할을 신청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분할은 지목 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지 분할하는데 왜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됐나요? 다만 설문에서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 이런 단서가 나왔을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한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면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이 단서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라고요. 예외. 그런데 이제 분할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가 나오니까 분할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걸 원칙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면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면적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토지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토지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 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런데 그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러면 다시 측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할할 때, 그럼 이렇게 분할하면 경계선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면 다시 측량해야 되죠. 그럼 두 필지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도면에서 면적 측정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필지로 측정을 해서 면적을 측정했다면 면적이 측정된 면적의 합산값은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분할을 했다면 다시 경계선이 그려질 거고 새롭게 측량을 했으니까 합산 면적이 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발생하는 면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면적은 분할 측량 후 측량을 해서 새로이 측정된 면적으로 당연히 뭐한다? 등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측정된 면적의 합산 면적은 증감이 없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도 맞고, 분할 전의 면적과 증감이 없도록 뭐 한다?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할 때 증감 면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분할 전후 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그 오차가 허용 범위 뭐라면 이내라면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줄이면 뭐한다? 안분하고 이렇게. 즉 6대4 비율로 분할을 했다면 그 오차를 6대4 비율로 나누어서 등록시켜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미세한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도 전과 후 면적의 증감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할 때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초과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측량이 잘못되었든지 경계가 잘못되었든지 면적 측정이 잘못되었든지. 그러면 새롭게 측정한 게 정확할까? 기존 게 정확할까? 새롭게 측정한 게 정확하겠죠. 그러면 기존 측량이 뭐한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다시 뭐해라? 정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암기할 때는 이내인 경우에는 뭐다? 안분. 초과할 때는 정정. 이렇게 해요. 끝. 니은 지문이 작년 면적과 관련해서 기출로 나온 거라고요. 기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면적에서 배우는데 이제 분할과 관련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보면 작년 기출로 나오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뭐한 경우? 많은 경우. N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뭐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일반적으로 작은 거라면 버려요, 올려요? 버리죠. 그 작은 것부터 뭐 해라? 버려서 정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증가함이 들어가고 분할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면적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과거자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뒤에는 뭐다? 큰 것부터. 그럼 큰 거는 일반적으로 올린다 버린다?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암기할 때 뭐만 암기하면 될까요? 굳이 암기를 한다면 많은 경우와 뭐다? 적은 경우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많은 경우 나오면 뒤에는 뭐다? 작은 것부터 버려서 앞에 적은 경우 나오면 뒤에는 큰 것부터 올려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굳이 가져간다면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에 요 지문의 변형 형태가 나오진 않겠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어디에? 모의고사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개연성은 이제는 거의 없다. 이게 킬러형 문항이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합병. 합병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죠. 합병 이것은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이 합병은 나중에 우리 지적법에 가면 합필 등기를 배우거든요. 합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가 합필입니다. 합필. 합필이 뭐예요?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병이 일단 되어야 뭐를 할 수 있다? 합필 등기를 하겠죠.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니까. 그러니까 대장상에서 합병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합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서 합병이 안 되면 등기부도 합필할 수가 없죠. 그럼 대장에서 합병이 된다라는 말은 등기부도 합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은 등기법에서는 합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그걸 등기법에서 내기도 하고 지적법에서 내기도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병의 제한 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합병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읽으면요. 합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다고요. 그럼 보면 지번 부여지어 지목 소유자가 뭐하다? 다르다. 그럼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할 수 있다.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지번 부여지어 여기가 평촌동이거든요. 평촌동하고 평창동은 지번 부여지기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한 필지가 되잖아요. 소재지는 뭐한다? 하나여야지. 소재지가 두 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목도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요. 지목이 다른 상태에서 합병하면 지목이 한 필지 두 개가 되어버리거든요. 지목도 그래서 같아야 돼요. 소유자도 뭐한다? 같아야죠. 두 필지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합병하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고요.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 용의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뭐다? 각각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여적 지목 소유자가 다 뭐한다? 같아야 되고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축척도 뭐한다? 같아야 돼요.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고축척과 저축척은 토지의 형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않다. 그럼 합병을 하려면 반대로 서로 연접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토지와 전라도에 있는 토지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칠 수가 없잖아요. 토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 필지로 공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왜? 대장상에서 합병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등기부도 뭐한다?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죠. 대장에는 한 필지가 되는데 등기부를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다면 대장도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등기부를 정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장상에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대장 정리하면 등기부도 뭐한다?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우리가 그냥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뭐가 키워드다? 5번, 이 지문이 키워드라고요. 등기법에서도 항상 이 지문을 기준으로 출제인이 문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5번 지문은 지적법을 풀든 등기법을 풀든 꼭 적어놓고 문제 풀라고 합니다. 소, 지, 전, 임, 공저, 신탁 이렇게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반드시 승역지 지역권이 돼야 돼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 되면 안 돼요. 공동저당도 반드시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어야 됩니다.
신탁도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가 돼야 돼요. 이 단서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등기가 존재하면요. 뭐가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럼 선생님, 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각각의 권리가 존재할 건데 어떤 권리가 있을 때는 합병이 되고 어떤 권리가 있을 때는 합병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럼 어떤 권리가 있을 때 합병이 되는데요? 소, 지, 지, 전임, 공저, 신탁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그럼 위에 언급한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권리가 튀어나와도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병할 수 없다. 신탁 등기 있어요? 없어요? 노. 제가 신탁 등기라고 읽었죠.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이 단서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신탁 등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금방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할 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맞으면 저자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서가 중요하다고요. 신탁 등기가 있으면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신탁 등기 된다? 동일한 내용의 신탁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공동저당이 있을 때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나와야 합병이 된다고요. 요역지 지역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고요. 가등기 안 된다고요. 가처분 안 된다고요. 가압류 안 된다고요. 다 안 돼요. 여기에 제시된 권리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지문이 합병에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시험 문제라고. 자, 근데 소유자는 같아요. 그럼 소유자가 같으면 소유권,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죠? 하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달라요. 17번지 필지는 갑이 소유자, 18번지도 갑이 소유자인데 얘는 24년도에 소유권 취득했고 얘는 25년도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래도 합병할 수 있나요? 네, 소유자가 같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었다고. 소유자는 같다.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다르다.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하고 상관없다고. 소유자만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니까. 됐나요? 그래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쉬었다 계속하죠. 예.